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요입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 두산입니다. 자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인데 헷갈리니까 오늘은 두산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최근 방송에 돈세요는 두산을 강력히 추천했고요. 몇 번 안 합니다. 1년에 KG 케미칼을 한번 했고요. LG 이노텍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 두산을 이야기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많이 따라서 두산을 매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돈세형도 죽으라고 삼아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매수를 못했어요. 한 1억 5천 정도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수를 해서, 제 계획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가고 옮겨타기를 했는데 일부분만 옮겨타기를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 6천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각보다 강하게 못 가더라고요. 두산을, 앞으로의 두산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은 두산의 자회사 로봇 회사가 있는데요. 로봇 상장이 핵심이고요. LG와 펫배터리를 현업을 했는데 그 효과, 그러니까 주식이 안 갔다는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 LG와 펫배터리를 현업한 거는 대형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차전지, 2차전지 하는데 2차전지 소재에서 엄청난 광기의 상승이 있었고, 2차전지의 주대장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또 움직이고요. 이제는 자율주행차의 전장 아니면 전기차 시대에 펫배터리가 바톤을 이어서 상승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전기차 충전 섹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섹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크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배터리 소재가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나 시장은 미쳐 날뜁니다. 또 펫배터리 시장이 저는 2차전지 소재 못지않게 큰 시장으로 생각을 해요. 전기차 충전 섹터도 크다 생각하는데, 전기차 충전은 대한민국 주식이 위치가 독보적인지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펫배터리 시장은 대한민국 주식이 독보적인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두산이 대장 중에 대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일 하이텍 같은 회사도 있지만 실제 대장은 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회에 바닥을 줬기 때문에, 바닥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롱런 장기 투자를 한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왔어요. 우리가 크게 먹을 타이밍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산 그룹의 지배 구조를 가볍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회사는 두산입니다. 이 박종원이라는 회장님이 39%를 갖고 있고요. 두산 아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어요. 에너빌리티는 두산이 30%를 갖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두산 바켓을 갖고 있고 두산 퓨어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두산 바켓은 소형 중장비의 글로벌 1위고요.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 두산 퓨어셀은 수소 전지 쪽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출의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체 사업 신원전, 그리고 풍력, 이번에 추가할 펫배터리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못 가진 로봇이 있고요. 이번 하반기에 상장을 합니다. 두산은 반도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수한 두산 테스나가 반도체의 입지를 다지고 있죠. 그래서 두산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에너빌리티는 중간 지수 회사거든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못 가지고 있는 로봇과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요. 뭐가 또 있느냐? 배당을 챙겨줍니다. 배당이 잘하면 3% 됩니다. 배당이 3% 돼요. 가치 평가를 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두산이 매우 싸요. 두산이 매우 싸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두산을 매우 좋아하고 있고, 작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돈 버는 거를 두산으로 옮기고 있죠. 대주주 현황을 보면 박정원 분이 39%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1%, 자사주가 18%나 갖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가 많다는 거는 매우 좋은 거예요. 소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사주는 제가 알기로는 배당으로 해외가 됩니다. 자사주가 많다는 거는 주주에게는 매우 좋은 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1% 갖고 있다는 거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국민연금공단이 검증을 해준 거예요. 적어도 부도나지 않는 회사에 11% 투자를 하거든요. 두산은 부도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의 매출 구성을 보면 두산 바켓 55%, 두산 에너빌리티가 36%, 전자 비지가 3.54, 그리고 두산 퓨어셋이 0.93, 스타가 4%입니다. 스타가 뭐 테스나 같은 거, 두산 테스나 반도체 후공정, 종속회사 두산 인베스트모터가 두산 테스타의 지분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두산 테스타는 두산께 맞죠. 관계사 현황을 보면 두산 로즈시트 솔루션은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하는 사업이고, 두산 인베스트모터가 두산 테스나 반도체 후공정을 가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티스가 90%인데 23년 하반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협동 로봇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매출액은 한 300,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연료 전지 드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리콤은 광고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산 바켓이 손자회사인데 건설 장비, 핵심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죠. 핵심 이슈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두산의 핵심 이슈는 하반기 두산 로보티스 자회사 상장에 있습니다. 23년 6월 9일 상장을 청구했죠. 상장을 하고 싶다고 청구를 한 거고, 가치를 보니까 산업용 협동 로봇이 최소 1조에서 3조까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1.5조 라고 생각하거든요. 좋게 봐서는 2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1.5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은 언제 되느냐? 10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코스피에 상장을 하고 있고, 최근 로봇의 단체 급식용 로봇을 현업을 하고 있나 봐요. 아워홈하고 계약을 했는데, 아워홈은 무슨 회사냐면 LG의 친척 회사예요. LG 그룹의 대형 식당 이런 거에 아워홈이 독점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 급식용의 아워홈의 위치는 업계에서 1등 아니면 2등의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잘 알죠. 10년 동안 아워홈의 밥을 먹었으니까요. 두산의 또 핵심은 원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현 정부는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을 살리고 있는데, 최근 따끈한 뉴스는 뭐가 나오냐면 신규 원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삼척 대진 1, 2호기가 제기될 것 같고요. 영덕 천지 1, 2호기도 제기가 될 것 같네요. 원전을 다시 추가로 살린다는 이야기는 매우 두산의 대형 호재죠. 그동안 두산이 망할 뻔했던 이유는 탈원전 때문에 원전을 다 제로로 만들어서 두산이 매우 힘들었죠. 부도가 날 뻔했어요. 독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2,500원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12,000원에 들어가서 3만원대 팔아서, 재작년이네요. 2년 전에 제가 두산 에너빌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 한 2억 정도 벌었는데 큰 돈을 번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효자 아닙니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버리고 두산으로 옮겨 타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두산이 훨 좋은 거예요. 원전 비중은 앞으로 34%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향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제조의 나라고 무역을 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공장이 경쟁력을 있으려면 전기세가 쌓여야 되는데, 전기 비용이 쌓여야 되는데, 전기 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원전밖에 없어요. 원전의 비중을 높이려면 최소 50에서 70까지 높인다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이 70이고 적당한 건 50%라 생각해요. 지금은 계획은 34%. 34% 많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50%까지 원전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야를 떠나서, 정치색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살려면 원전 비중을 50%까지 살려야 우리나라의 전기세가 낮춰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2050년까지 전력 수요는 현 상태에서 2.3배가 증가를 한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인구는 준다고 하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나라도 아닌데 전기가 2배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반도체 같은 거, 그리고 2차 전지 만드는 공장 같은 데서 전기를 많이 쓰고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아무래도 전기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이 수요를 채울 회사는, 채울 섹터는 원전밖에 없어요. 원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유럽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찌그러졌죠. 이번 전쟁으로. 원전의 3대 축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입니다. 미국이 왜 빠지냐? 미국은 제조의 능력이 없어요. 미국이 이상하게 제조를 귀찮게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회사가 있고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할 게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은
제조의 나라가 아닙니다. 원전 같은 거 투자하려면 미국에 투자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유럽과 새로운 원전의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나라는 이제는 돈생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중국만 때려잡으면 두산이 평정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 아닙니까? 이 공산당과 민주주의가 신냉전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정치를 아셔야 돼요. 두산은 앞으로의 미래는 10년 동안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원전 재건이 들어가고요. 2건 이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그동안 멈췄던 신한올 3, 4주기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전을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한 거죠. 1년이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주기기란 뭐냐?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탱크니 여러 가지 기자재를 만들어야 돼요. 이 금액이 벌써 2조 9천억이라 합니다. 매출로 잡히고 있고 수익성이 개선될 거예요. 원전은 좀 느렸지만 분명히 두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의 또 강력한 무기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업을 했잖아요. 이번 발표에 폐배터리 사업을 현업한 게 강력한 호재라 생각하는데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좀 이상합니다. 2차전지 소재에 미쳐서 이런 대형 호재를 기관들이나 개미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대형 호재 맞습니다. 주식이 이런 호재로 100% 갈 수도 있는 대형 호재인데 아직 시장이 반응이 없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전기차 폐배터리의 섹터가 바람이 아직 안 분 거예요. 분명히 바람 붑니다. 왜냐하면 폐배터리 사업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탄산 리튬 추출하는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배터리 교체 주기는 5년으로 봅니다. 2년 뒤 이젠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돼서 돈 되기 시작하는 게 2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부터는 폐배터리 물량이 급증하겠죠.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선매수해야 된다. 폐배터리의 섹터 회사의 주식을 선매수하는 작전으로 가야 돼요. 삼성, SDI, SK온이 이게 2등, 이게 3등 아닙니까? 이 회사는 성일 하이텍과 지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합작사 설립도 계획하고 있고, 그러니 성일 하이텍이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일 하이텍도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은 23년 7천억 밖에 안 되지만 30년도에는 12조, 50년대는 매우 급성장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한 30% 이상 급성장을 할 거예요. 폐배터리의 섹터는 강력한 섹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는 폐배터리 시장이 2040년 260조 원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두산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20년도 11조 4천억, 21년도 12조, 22년도 16조, 23년 18조죠. 퍼펙트합니다. 잘 가고 있죠. 영업이익은 20년도 적자가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19년도, 20년도에 원전을 정지시키면서 이 회사 부도날 뻔했어요. 그래서 저평가입니다. 21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9,200억, 1조 1천억, 1조 3천억입니다. 매우 좋아요. 영업이익률은 7%대 나옵니다.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20%대 나와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155. 부채 비율이 점점 줄죠. 유보율은 1837%. 괜찮은 거예요. PER은 4.8 나오니까 4.8이 나온다? 그러면 2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매우 저평가다. PBR이 0.8? 매우 저평가다. 배당금 줍니다. 2,000원 정도 주고요. 한 3%대 배당을 줘요. 3%보다 못하지만 3% 근처 배당을 줍니다. 종합평가는 사실 A 플러스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괜찮아요. 완벽한 A 플러스는 아니지만 매우 우수한 회사고 저평가 상태예요. 미래의 실적을 보면 24년도도 매출이 늘어납니다. 19조 정도 되고요. 성장률은 6%대,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조 4천억대. 보십시오. 4년 동안 연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4년 동안 연속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면 매우 끝내준다. 끝내주는 회사예요. 실적이나 성장을 봐서는 매우 주식이 안 갔다. 돈세형이 찍어준 바닥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되고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1분기 따끈한 실적이에요. 매출액은 1분기 30% 나왔어요. 대단한 겁니다. 매출액이 30% 나왔으면. 영업이익은 더 대단합니다. 작년 대비 81%가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은 더 대단합니다. 673% 끝내줍니다. 그러나 주식은 안 갔어. 그럼 뭡니까? 때려 사야 됩니다. 돈세형이 찍어줬을 때 샀나요?
자회사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을 봐도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4대 주요 사업을 보면 신재생, 풍력, ESS, 그리고 가스터빈, 소형 묘들 원전, SMR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소에너지. 궁극적인 두산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수소에너지 섹터를 하나 가지고 싶은 거예요. 두산의 최종 목적은 수소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소에너지 섹터에서 가장 좋은 회사가 저는 두산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을 3억 정도는 매집해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가장 핵심은 수소에너지에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지만 만약에 그 미래가 빨리 앞당겨진다면 두산은 템버거 주식이 될 겁니다. 두산을 생각보다 크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산그룹 23년 실적 전망을 보면 두산 있죠. 매출액은 9% 성장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15%, 그리고 두산 바켓은 15%, 두산 퓨얼셀은 49%, 그리고 두산 테스라는 16%. 자회사가 안 좋은 게 없어요. 매출액이 다 성장을 합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어떠냐? 두산 22%, 두산 에너빌리티 17%, 두산 바켓은 23%, 두산 퓨얼셀은 218%, 두산 테스나가 좀 줍니다. 6%. 이 반도체가 좀 나빠서 그렇지만 반도체 성장하면 더 좋습니다. 두산 그룹의 실적을 보면 끝내줍니다. 그러나 두산이 뭡니까? 두산 지주회사입니다. 주식은 안 갔어. 장기적으로 두산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실적이 받치고 있어요. 두산 그룹의 부채 비율을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의 핵심은 부채 비율이 줄어드느냐 핵심입니다. 두산을 보겠습니다. 두산 21년 200%에서 23년 전망이 146%. 엄청나게 부채 비율이 줄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빚이 많은 회사였어요. 169에서 지금 128% 줄었죠. 두산 바켓 98에서 70 줄었죠. 두산 퓨얼셀은 좀 늘었습니다. 이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성장할 게 있으니까 131%로 늘은 거예요. 200% 아래는 괜찮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게 200% 아래는 괜찮은 거예요. 두산 테스나는 132% 됩니다. 핵심인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채 비율이 줄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개선되고 있고 두산 그룹 자체가 안전한 회사로 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두산의 자체 사업이 있어요. 전자 쪽 분야가 있고 정보통신이 있고 연료천지 있고 기타가 있어요. 그리고 산업차량 모트롤이 있었는데 여기는 힘들 때 매도를 했어요. 20년도에 다 매도한 거예요. 이쪽은 날렸습니다. 이쪽이 있는데 전자 쪽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도 성장을 하고 있죠. 기타도 성장을 하고 있고 자체 사업 매출을 봤을 때 힘들 때 두 섹터를 판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가지고 있는 네 섹터가 매우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좋아요. 두산의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하겠어요. 시가총액 1조 5천억, 23년 예상 매출은 18조 원, 9% 증가하죠. 23년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가치평가를 할 때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적어요. 그러면 매우 저평가고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 나오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밖에 안 된다? 매우 저평가 상태예요. 지주사는 시가총액이 50% 할인을 받는다는 썰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최악의 조건으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700% 상승 여력이 있어요. 할인이 한 350%. 그럼 현재가가 92,000원에서 3.5배를 하면 두산이 45만원이 적정합니다. 매우 저평가죠. 또 돈세형 스타일로 가치 분석을 하면 두산 로보티스가 9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23년 상장을 하면 1.5조의 가치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밖에 안 되는데 두산 로보티스가 자회사만 두산 로보티스의 가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여기서도 가치를 봤을 때 100%가 상승할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회사인데 그럼 미래 먹거리가 뭐 있냐? 신원전 SMR이 있고 수소 에너지가 있고 생산부터 활용까지 밸류체인이 구축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산을 사는 이유는 수소 에너지 때문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회사 두산 바켓이 성장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저번 달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동업을 했는데 이 성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두산 테스나 반도체가 앞으로 미래가 좋아요. 두산은 템버거가 터질 수 있는 매우 싼 주식이에요. 바닥을 찍어준 겁니다. 8만원대 바닥 찍어줬지 않습니까? 매우 싼 상태고 하반기에 빅뉴스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돈세형의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현황은 평균가는 17,900원이고요. 3,400
53주를 갖고 있고 6,2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손해봤죠? 2%대 손해예요. 원래 계획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해서 여기서 큰 돈을 벌어서 두산을 옮겨 타려고 했는데 제가 한 3천만 원만 옮겨 타고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뭐 할 수 없죠.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꼭 돈을 벌고 나올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장타로 갈 생기지만 이번에 두산은 장기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매수 평균가는 1607주를 갖고 있고요. 1억 4천을 투자했어요. 현재가는 92,000원이기 때문에 한 3%대 먹었네요. 460만원 매우 저조하지만 이익난 게 어딥니까? 그러나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고 따라했으면 아마 89,000원보다 더 싸게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우 쌀 때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싸게 매수하신 분이 돈세형 양심적으로 합니다. 저보다 싸게 살 수 있을 때 제가 방송을 해요. 하지만 뭐 몇천 원 싸게 산 거 별거 아닌 거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저는 두산을 요번에 장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자 이거죠.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장기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고, 두산의 주간 차트입니다. 차트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바닥을 매수하는 거는 그 기초가 됩니다. 이 차트보다는 그 회사의 미래를 공부하는 게 맞고요. 차트는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수할 때 바닥을 볼 수 있는 보조로 보시면 됩니다. 바닥을 요때라고 제가 찍어줬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3%대 올랐죠. 확률적으로 적어도 11만원까지 상승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11만원대 이번에는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크게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짜 크게 갈 때가 됐다. 두산을 매수하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돈세에 찍어준 거 크게 갑니다. 그러니 이번에 매수하신 분들은 강 크게 적게 먹지 마시고 적어도 중장타는 11만원대 매도하시고요. 장타는 일단 가지고 가는 거죠. 저는 이번에 매도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은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는 그냥 수소에너지 때문에 어지간하면 매도 안 하고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 100억 가자!